64번 도핑이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계 반도핑 기구 WADA에서 정한 금지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는 불법 행위이다. 질문 답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65번 문제. 도핑 테스트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경기력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에서 실시한다. 질문 답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66. 유소년 운동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해서 말하시오. 영양사는 전체 영양 섭취의 55에서 60%는 탄수화물, 25에서 30%는 지방, 12에서 15%는 단백질로 구성해야 한다. 유소년 선수는 특히 철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성장을 위한 생리적 요구가 증가한 시기에 운동함으로써 철분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할 때 주의를 요하는데 운동선수들은 운동으로 인해 혈장량이 증가해 가성빈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몸에 좋지 않은 소다와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게 하고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지 않게 하며 야채와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여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한다. 질문 답변.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해줘야 하고 특히 철분과 칼슘의 충분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는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7번 유소년의 운동 지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하시오. 유소년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 1.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다.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생리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성숙도가 어른과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안전하게 그리고 각자의 신체적, 생리학적 성숙 단계에 맞게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적당한 기술이 습득되기 전까지 낮은 저항의 운동부터 실시한다. 3. 8번에서 15번 반복이 수행되면 작은 단위로 무게를 더해 나간다. 4. 힘의 증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20에서 30분의 연습을 해야 하며 적어도 주당 2에서 3회 운동하고 힘이 증가되는 대로 계속해서 무게와 반복 횟수를 늘려야 한다. 5. 주당 4회 이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문 답변. 유소년의 운동 지도 시에는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지도, 정신적 특징, 산만, 낮은 집중력을 고려하여 지도, 재미와 흥미 위주로 구성하여 지도한다. 68번 문제. 유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하여 말하시오. 유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다 성장하지 않은 몸 상태로 심장 기능이 약하고 저혈압 상태에 있으며 산만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을 반복하는 형태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다. 질문 답변. 유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 다 성장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산만합니다. 그래서 재미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칭찬을 해주면 좋습니다. 69.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하여 말하시오. 체온 상승과 혈액순환을 위해 운동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한 후 탄성이 없는 형태의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늘리게 하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필요로 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동작은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체중을 이용하는 적당한 강도의 근육 운동,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질문 답변. 노인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유연성과 근력, 균형 감각과 골밀도가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는 무기력감이나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통해 상해의 위험을 줄여주고 저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증가시키며
근육을 증가시켜주면 대사량이 증가되고 골밀도 역시 증가됩니다. 또한 근육의 증가로 무기력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70번 문제. 노인 보디빌딩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해 말하시오. 노인 시험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에 맞춰서 체중 1kg당 1.5g 정도로 적당량을 권장해야 한다.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가금류와 야채를 권장하는 것이 좋고 과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남녀 성인 모두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이다. 유산소성 지구력 운동 선수들의 경우 체중 1kg당 0.8에서 1.4g이고 운동선수의 경우 체중 1kg당 1.5에서 2.0g이다. 질문 답변. 노인의 경우에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과 차이 없이 영양을 섭취하여 주면 됩니다. 단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답변. 노인의 경우 많은 단백질 섭취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과 같이 단백질 1kg당 1.5에서 2.0g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71번. 노인의 운동 지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하시오. 노인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뼈의 약화로 골다공증이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필요로 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동작은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체중을 이용하는 적당한 근육 운동,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질문 답변. 노인의 경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근력,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해주고 항상 안전성을 고려하여 운동을 실시하고 고강도보다는 저강도의 저항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각종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 운동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러닝보다는 사이클, 상체보다는 하체 위주,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 위주가 좋습니다. 72.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비대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져 근육세포가 파괴되었다가 재생되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영양소와 성장인자 등의 호르몬이 작용하여 근육세포가 커지기 때문이다. 저항운동은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아나볼릭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근육 비대를 촉진한다. 자, 질문 답변.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과정에서 근육세포가 파괴되었다가 재생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휴식과 영양소의 결합, 호르몬의 작용으로 근육의 비대함을 촉진합니다. 73. 운동기구를 잡는 그립의 종류는 발을 잡는 간격에 따라 넓게 잡는 와이드 그립, 좁게 잡는 네로우 그립, 어깨 너비로 잡는 스탠다드 그립으로 나뉘고 발을 잡는 손의 모양에 따라 회내 그립이라 불리는 오버핸드 그립, 회외 그립이라 불리는 언더핸드 그립, 손바닥 면을 서로 마주보고 잡는 뉴트럴 그립, 엄지손가락으로 발을 먼저 감싸고 난 다음 나머지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덮어서 잡는 훅 그립, 발을 받쳐들 때 엄지손가락을 오픈하여 발을 함께 받쳐드는 방법인 썸셋 그립, 왼손과 오른손의 손바닥과 손등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잡는 얼터네이트 그립이 있다. 질문 답변. 발을 잡는 간격에 따라 와이드 그립, 네로우 그립, 스탠다드 그립으로 나뉘고 발을 잡는 손의 모양에 따라 오버핸드 그립, 언더핸드 그립, 뉴트럴 그립, 훅 그립, 썸셋 그립, 얼터네이트 그립이 있습니다. 74. 체지방 감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방법은? 체지방 감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은 대근육을 이용한 율동적인 운동들이 대부분 에너지 소비량이 크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선택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좋아요.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운동 시간은 30에서 90분, 운동 빈도는 거의 매일 또는 주당 3일 이상 계획하는 것이 좋다. 좀 더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널 트레이닝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질문 답변. 대근육을 이용한 대부분의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인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트레드밀을 이용해 매일 또는 주 3일 이상 30에서 9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인터벌 트레이닝도 좋은 방법입니다. 75.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력과 근지구력, 훈련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근력은 근육의 힘을 의미하고 무거운 무게와 적은 반복수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근지구력은 일정한 근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고 비교적 가벼운 무게와 많은 반복수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질문 답변. 근력은 고중량 저반복 운동을 하고 근지구력은 저중량 고반복 운동을 합니다. 76. 웨이트 트레이닝 시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권장할 최적의 부하 강도와 세트 수는 일반인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적합한 부하 강도와 세트 수를 권장한다면 부하 강도는 15RM 내외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세트 수는 1에서 3세트로 구성하는 것이 운동 시간의 절약과 근력 향상에 좋다.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성인은 처음에 가벼운 무게에 20RM 정도로 2에서 3세트를 운동하다가 운동에 적응이 되면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이나 나이가 들수록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벼운 무게로 운동에 적응 후 12RM이나 나이가 들수록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벼운 무게로 운동에 적응 후 12RM 이상의 강도로 운동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질문 답변. 고강도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낮은 강도의 근지구력 트레이닝이 권장되며 1RM의 50에서 70% 강도로 20에서 30회 반복이 가능하게 2에서 3세트 정도가 좋습니다. 77.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 운동을 2개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노화에 따른 근위축 때문에 특히 하지 근육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맨몸으로 벤치 또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 그리고 맨몸으로 하거나 짐스틱을 이용한 데드리프트처럼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체중을 이용하는 전신 운동이 좋다. 질문 답변. 노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서 맨몸 운동 또는 튜빙 밴드, 짐스틱 같은 소도구를 이용해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이 좋습니다. 78. 팔 부위를 위한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를 설명하라.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의 관계인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에 대한 운동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한 세트로 묶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바벨 컬과 바벨 트라이셉스의 익스텐션 동작을 하는 방법이 있다. 컴파운드 세트는 한 근육 무리에 대해 2가지 동작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한 세트로 묶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상완 2두근에 대해 바벨 컬과 덤벨 컬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한 세트로 묶어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질문 답변. 슈퍼세트는 2두근 바벨 컬, 3두근 바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묶어서 운동하고 컴파운드 세트는 2두근의 경우 바벨 컬, 덤벨 컬을 묶어서 운동해 줍니다. 주동근과 기랑근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 어깨와 등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바벨 로우, 덤벨 로우, 로우 운동 등에서 등과 동시에 후면 삼각근이 작용한다. 질문 답변. 바벨 로우, 덤벨 로우가 있습니다. 80. 삼각근과 승모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은 업라이트 로우를 할 경우에 삼각근, 특히 중간 삼각근과 동시에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므로 상부 승모근이 발달한다. 질문 답변. 바벨 업라이트 로우, 덤벨 업라이트 로우가 있습니다. 삼각근의 부위별 운동도 알아두세요. 81번. 삼두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바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딥 클로스 그립 벤치 프레스.
덤벨, 트라이셉스, 킥백 등이 있다. 82.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저항성 운동의 예를 들어라. 복부 비만을 해소하고자 복근 운동 위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파워 동작이나 스쿼트 동작이 칼로리 소모도 높고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 지방은 온몸에서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위에만 국한되어 지방이 감소되는 일이 거의 없다. 질문 답변.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근 운동을 하는 것보다 대근육이나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이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입니다. 83. 등이 굽은 사람을 위한 교정 방법은 등을 뒤로 펴주고 세워주기 위하여 등 부위 근육들을 발달시켜주면 도움이 된다. 데드리프트와 백 익스텐션과 같이 하부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이 권장된다. 또한 승모근과 능형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로우 동작도 좋다. 질문 답변. 운동을 통한 교정 방법으로는 데드리프트, 백 익스텐션, 바벨로우 같은 운동으로 등 부위 근육을 발달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저항성 운동을 통한 교정 방법을 답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굽은 등을 펴는 교정 운동과 구분하여 이해하면 됩니다. 84. 하배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로우백, 하배근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데드리프트, 굿모닝 엑서사이즈, 백 익스텐션 등이 있다. 85.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은 데드리프트, 백 익스텐션, 백 스쿼트 등과 같이 전신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척추 길이근, 둔근과 슬굴곡근과 같이 파워존이라고 칭하는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좋다. 복근과 복사근을 강화할 수 있는 크런치, 리버스 크런치, 사이드 크런치 등의 운동을 해서 흔히 코르셋 근육이라고 표현하는 근육을 함께 발달시켜주는 것이 좋다. 질문 답변. 파워존이라고 칭하는 복부, 허리, 힙, 허벅지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프랭크, 크런치 등의 운동이 있습니다. 자, 질문 답변. 코어 근육, 복횡근, 다혈근, 골반 기저근, 횡격막을 강화를 통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프랭크 운동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 역시 증상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운동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효율적인 방법을 답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디빌딩이라는 시험의 범주 내에서 답하시면 됩니다. 86. 스쿼트 운동 종류는 백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CC 스쿼트, 스플리트 스쿼트, 프리 스쿼트, 점프 스쿼트 등이 있습니다. 스쿼트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스탠다드 스쿼트, 네로우 스쿼트, 또 스쿼트 종류에 들어가죠. 여기 안 써져 있네. 87. 대퇴 이두근과 힙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와 레그 컬이 있다. 둔근은 대퇴 이두근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슬굴곡근의 강화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질문 답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와 레그 컬이 있습니다. 파워존은 무엇이며 파워존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은 무엇이 있는가? 파워존은 허리, 복부, 엉덩이와 허벅지를 의미하며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싯업, 크런치 등이 있다. 89. 트레이닝의 주기화는 선수가 시합 전에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 훈련 프로그램 구조를 기간별로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운동선수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간 내에 들어있는 경기수에 따라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준비기, 근비대 지구력 단계, 기초근력 단계, 근력, 순발력 단계, 1차 이행기, 시합 일주일 전 저강도나 낮은 운동량,
낮은 운동량으로 행하는 방식이 있고, 스포츠 시즌기에 맞춰 오픈 시즌, 시즌 전, 시합기, 시즌 후로 주기화하기도 한다. 질문 답변.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전체 훈련 프로그램을 기간별로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90. 점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은 하지 트레이닝이 주가되어야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순발력 트레이닝이 병행되어야 한다. 스쿼트, 카프레이즈, 점프 스쿼트와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을 병행하면 점프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예비 신전 또는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이용한 빠르고 강력한 움직임으로 신전 단축주기 SSC를 포함한다. 질문 답변. 점프력을 위해서는 하체 근육과 순발력이 중요한데 스쿼트, 카프레이즈 같은 운동과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점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카프레이즈도 하는구나. 91번 척추 기립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데드리프트, 굿모닝 엑서사이즈, 백 익스텐션 등이 있습니다. 자, 92번 문제. 92번 인체의 체형은 또는 외배협, 중배협, 내배협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대표적으로 외배협, 중배협, 내배협 등 세 가지 체형이 있으며 외배협과 중배협의 중간 정도 체형을 외중배협 체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외배협이란 팔다리가 가늘고 길며 마른 체형으로 근육의 생성 및 살찌기 어렵다. 중배협이란 어깨가 넓고 건장한 체형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든지 근육이 잘 생긴다. 내배협, 팔다리가 짧고 굵은 체형으로 체지방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질문 답변. 마른 체형의 외배협과 근육 체형의 중배협, 비만형인 내배협이 있습니다. 내배협이네, 내배협. 93. 무거운 중량 사용 시 준비 운동 세트는 본운동 동작 전에 예비 동작으로 가벼운 저항을 이용하여 20회 정도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1, 2세트 시행하는 것이 좋다. 준비 운동 세트를 너무 많이 하면 너무 힘이 빠져서 본운동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질문 답변. 가벼운 저항을 이용하여 15에서 20회 정도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1, 2세트를 실시하면 좋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